자, 오늘 배울 건 기압과 날씨입니다. 자, 맨 처음 배울 건 기압입니다. 공기가 지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질소, 산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뭔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 뭔가 누르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은을 가져다가 얼마나 센 힘일까라고 생각해서 뒤집어서 했더니 76cm의 수은 기둥만큼은 실제로 내려오지 않더라. 그래서 이 중변에 있는 공기가 실제로 누르는 힘은 76cm의 Hg, 수은의 원소기입니다. 76cm의 그 누르는 힘과 같다 해서 760mm 수은주 기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나 파스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나중에 이 면적당 누르는 힘을 다시 단위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기압이라고 합니다. 실제 물컵을 뒤집어 놓으면 물컵을 종이에다가 놓고 뒤집어 놓으면 떨어지지 않죠. 그거는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공기 입자들이 누르는 힘, 실제로 움직이는 어떤 힘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됐고, 제가 사실은 여기 풍선을 가운데 그려놨는데, 풍선은 가운데로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균형 상태에 있을 때 풍선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어떤 누르는 힘,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복잡하게 좀 그렸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 지금 이제 요거를 하나 얘기했는데요. 기압과 높이. 자, 풍선이 높은 데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공기가 위쪽에 가면 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기가 누르는 힘이 좀 약해져서 풍선은 이렇게 커지고, 이 높이가 낮아지면 공기가 누르는 힘이 많고, 그래서 기압이 높아지면 다시 풍선이 이렇게 작아진다는 걸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실제로 어떤 불을 붙이면 어떤 뜨거운 열기가 있으면 공기 자체는 중력을 벗어나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 공기가 다시 옆으로 퍼지면서 점점 식으면서 다른 입자랑 부딪히면서 식으면 다시 공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순환이 되는데,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그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바람이 분다. 그래서 항상 그 내려오는 방향, 이게 사실은 순환이죠. 순환에 되게 대류라고 해서 공기가 따뜻하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퍼졌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고 과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자, 여름철이나 아니면 낮에 생각하시면 땅이 훨씬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상승기류, 뜨거운 공기가 점점 더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분다 해서 이건 해풍이라고 합니다. 해풍. 이렇게. 자, 그리고 밤에는 실제적으로 보다 보면 오히려 바다 쪽이, 물 쪽이 훨씬 더 따뜻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분다 해서 이건 육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열에 관련된 거, 기압에 관련된 거 얘기하시면 항상 상승하는 기류,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은 상승하는 공기의 흐름이 있다 해서 이 기류가 되고, 그 기류에 의해서 항상 해풍이나 육풍이 분다. 그로 인해서 항상 밑으로 공기가 많이 내려오다 보면 공기가 많이 쌓일 거고, 그러면 기압이 높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우리 일상에서는 바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날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기의 어떤 큰 덩어리, 큰 공기가 있는데 공기 덩어리가 어떤 영향을 좀 받아야 습도가 높거나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이런 전체적인 큰 공기의 어떤 성질이 있는데, 자, 여기는 시베리아 기단, 겨울철에 많이, 그래서 제가 여기 온도계가 낮고 미스트 건조하다 해서 북서풍으로 보통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근처에 있는 약간 대륙의 영향을 받고, 여기 이제 오호츠크해라고 해서 이 오호츠크해는 약간 위쪽이 있기 때문에 좀 춥고, 그리고 여기 저는 습하다는 걸 식빵의 곰팡이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바다기 때문에 당연히 습하죠. 물기가 좀 있으니까. 자, 여기 양쯔강, 그 중국에 있는 옆에 있는 양쯔강은 봄에 이렇게 꽃을 피우거나 아니면 가을에 이렇게 낙엽, 그리고 살짝 운동하기 좋고, 그래서 이게 봄, 가을로 양쯔강 기단이 있고, 여기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더우니까 약간 습하다, 그리고 온도가 높다, 선풍기를 쓴다, 그런 걸 그리고 싶었고, 최근에는 이건 뭐 좀 안 나오죠. 한여름에 적도에서 올라오는 기단에서 수박을 먹어야 되고, 태양이 장렬하고, 태풍이 보통 올라오는 요 영향을 미치는 게 적도에 있는 약간 북태평양은 태평양 위쪽이고, 적도는 훨씬 더 아래쪽에 있는 훨씬 더 습하고 훨씬 더 뜨거운 기단이 올라올 때,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큰 공기 덩어리의 어떤 성질들에 의해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이 큰 공기 덩어리의 습성을 알아야 온도와 어떤 대륙성이냐 해양성이냐, 온도가 습도가 높냐 낮냐, 건조하냐 아니면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보통 많이 받죠. 그리고 겨울 같으면 시베리아 같으면 이게 북서쪽으로 온다고 해서 북서풍. 여름 쪽에 보시면 이렇게 남동풍, 북태평양에서 이게 계절적으로. 그리고 봄, 가을은 보통 이 꽃샘추위나 이런 거 양쯔강에 의해서 많이 맞죠. 그래서 여기 오우츠케에는 초여름에 약간 장마전선이 있을 때 이런 거에 관련된 기단입니다. 자, 요거 이제 어떤 차가운 공기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그 공기들이 서로 만나면서 차가운 공기 온도가 낮은데 어떤 습한 기운이 만나면 서로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만들어지죠. 이런 거를 보통 전선이라고 합니다.
공기들이 어떤 서로 다른 두 공기 덩어리 기단이 만나서 어떤 면을 이루고 있다. 이런 건 전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따뜻한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리면 이렇게 쌓는 형식의 구름이 만들어서 저군형 구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시계를 좀 그려놨는데 짧은 시간에 내린다. 그래서 소나기 같은 경우고 이 한랭전선의 기호는 보통 이렇게 세모로 조금 한랭 차가울 한자입니다. 비가 오고 나면 좀 차가워진다 해서 이거 한랭입니다. 차가운 것이 곧 온다 해서 한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속도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이건 측은형 구름. 여기 제가 지금 이게 시간을 했는데 조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비가 소나기처럼 오래 내리는 봄비처럼 보면 이렇게 오래 내리죠. 차가운 공기가 있고 그 차가운 공기에 따뜻한 공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봄비처럼 가랑비나 이슬비가 내리고 나면 조금 따뜻한 공기가 밀려오죠. 그래서 이런 건 측은형 구름. 기호로 얘기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온난전선, 온난전선 온자가 따뜻한 온자예요. 저희가 온수할 때 난방한다 해서 따뜻할 난자니까 뭔가 따뜻한 공기가 오는 거야.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고 따뜻한 공기가 곧 오니까 따뜻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수능 때까지 많이 나오니까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어떤 기호, 그리고 구름의 형태, 그리고 어떤 비의 양상,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짧게 내리는지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비가 온 뒤에 온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름의 한랭, 차가울 한자, 온난, 따뜻하다. 그래서 비 오고 나서 온도, 그리고 빠르기가 훨씬 더 어느 게 빠른지. 한랭전선이 조금 더 빠르고 온난전선이 조금 더 느립니다. 그리고 전선면이 가파른지 완만한지. 요거 아까 제가 여기 사실 그림에 다 그려놨거든요. 이렇게 전선면이 급한 경우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다 보면 저근형이 생기는 거고 완만하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생기는 게 측은형 구름이다.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보통 표로 해서 기억을 해주십사 싶어서 제가 표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보통 일기도에 나오면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고기압, 저기압. 자, H는 하이, 높다라는 뜻이고요. 로우, 여기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압이 같은 선들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게 등압선이라는 거거든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지면 보통 저기압. 기압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공기가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고기압이라는 얘기는 기압이 많다는 얘기니까 공기에 어떤 압력이 많다 그러면 바깥으로 뭔가 공기가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고기압들은 방향이 나가고 실제로 하강 기류가 생기면서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맑은 날씨 때문에 해를 보거나 이렇게 별 보는데 아주 좋은 날씨죠. 놀러가기 좋은 날씨가 고기압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압. 자, 저기압이라고 하면 보통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계절이죠. 그래서 저기압이라는 얘기는 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변에 고기압에서 바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공기들이 모이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해서 저기압과 고기압의 어떤 바람의 양상, 흐름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에 관련돼서도 상승 기류인지 하강 기류인지,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나가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오는지. 자, 이 저기압은 이게 적도지방이나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보통 태풍이죠. 이게 좀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그게 좀 세면 적도나 아니면 북태평양 위쪽에서 보통 저기압이 생성되면 보통 그거를 이제 좀 세면 태풍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기 3월달, 9월달, 7월달, 8월달, 12월달, 1월달 이렇게 숫자를 표시해놨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그냥 살짝 얘기합니다. 자, 봄은 보통 황사가 일어나거나 꽃샘추위가 일어난다.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양쯔강 이쪽에서 영향을 미치고 여기 가을도 비슷합니다.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막 오기도 하고 좀 그런 거고 여기 7, 8월. 자, 7, 8월은 보통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북태평양 고기압 바다 쪽이 상대적으로 고기압이고 이 대륙 쪽이 상대적으로 저기압이라 아까 얘기했던 약간 해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남동풍이 불고 태풍이나 장마나 뭐 열대야가 일어난다. 여름철에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1월 겨울에는 어떻게 되냐?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베리아 기단 그쪽에서 고기압이 많이 만들어지고 오츠케 아니면 이 바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보통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북서풍이 불거나 북서풍이 많이 불죠. 이렇게 좀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파나 이 폭설이 좀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겨울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겨울철 날씨, 여름철 날씨 할 때 상대적으로 북쪽이 저기압인지 남쪽이 고기압인지 동쪽이 저기압이고 서쪽이 고기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변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어떤 기단과 어떤 저기압, 고기압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상은 보통 말을 하기 때문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고 동저라고 얘기해서 겨울철 날씨를 얘기하고 여름철 날씨는 북저 남고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매일 변하는 날씨도 있고 계절마다 변하는 날씨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저기압, 고기압 또는 이렇게 기단에 따라서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어떤 구름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기단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 알려주시고 이런 기단은 그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런 기압차에 의해서 실제로 바람이 불고 그 기압차에 의해서 공기가 모이거나 내려가면서 맑은 날씨를 이루거나 기압이 낮으면 바람이 생기면서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린다.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기압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